북한의 폭풍군단, 두려움의 상징인가, 화상의 군대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폭풍군단, 그 이름에는 묘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선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남조선의 심장이 멈춘다. 김정일 시절 제8특수군단으로 알려졌던 부대가 재편되며 폭풍군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북한은 이들을 혁명의 천병 김정은의 창끝이라 부르며 가장 강력한 부대라는 이미지를 심어왔죠. 이 군단의 주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전시 남한 침투, 핵심 시설 타격, 요인 암살, 즉 정규군이 아니라 비대칭 전력의 핵심입니다. 북한의 내부 교범에 따르면 폭풍군단은 한밤중에 헬기 또는 잠수정을 이용해 남한 후방 깊숙이 침투하고 청와대, 통신시설, 비행장을 동시에 마비시키는 수뇌부 제거 작전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도 한때 공포의 부대로 인식됐습니다. 90년대까지 군사정보 보고서에는 폭풍군단은 북한판 특전사이자 김정은의 친위대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화는 북한의 폐쇄적 선전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대전에서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는 오랫동안 의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신화의 뒤편을 들여다봅시다. 폭풍군단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현실을. 폭풍군단의 규모는 약 4만에서 8만 명, 여단급 이상 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 전체 군단 중에서도 기동성과 침투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부 실상은 북한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장비의 낙후성입니다. 북한의 주요 무기는 여전히 1970-80년대 구형 AK-47, 구소련제 RPG, 그리고 통신 장비는 대부분 유선 기반입니다. 야시경이나 위성통신 장비는 극히 일부만 보급되어 있죠. 탈북한 전직 폭풍군단 출신 병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야간 침투 훈련이라 해도 달빛을 보고 행군합니다. 야시경은 지휘관 한 명만 갖고 있죠. 두 번째는 식량과 보급의 불안정입니다. 북한은 정규군 전체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중 폭풍군단은 비교적 우선 배급을 받지만 훈련 강도가 높아 소비량이 많아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훈련 도중에도 산에서 식량을 구하거나 몰래 민간인 마을로 내려와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체력 훈련은 곧 생존 훈련이 됩니다. 굶주림 속에서 뛰고 부상당해도 약이 없어 맨손으로 상처를 싸매야 합니다. 강인함이라기보다 결핍에 대한 내성이 훈련의 전부인 셈이죠. 세 번째는 훈련의 방향성입니다. 최근 김정은은 훈련 기간을 6개월에서 15개월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훈련 내용은 여전히 구시대적입니다. 드론 대응 훈련, 전자전, 위성통신, GPS 교란 방어 같은 현대전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훈련의 대부분은 체력 강화, 행군, 사격, 근접전 중심입니다. 즉, 21세기의 전장에 20세기의 전술로 뛰어드는 꼴입니다. 폭풍군단의 한계는 결국 훈련의 낡음과 시스템의 폐쇄성에서 비롯됩니다. 훈련은 늘어나지만 내용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와 현실의 간극입니다. 2024년 세계를 뒤흔든 소식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폭풍군단 일부가 러시아 전쟁터에 파병되었다는 보도. 러시아는 이들을 우호적 지원군이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전선 실험용 병력, 다시 말해 소모품에 가까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 그리고 한국의 한겨레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 동부 쿠르스크 도네츠크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서방이 사용하는 드론, 정찰기, 정밀 타격, 미사일, AI로 제어되는 전장 상황. 그 어떤 것도 폭풍군단의 교범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병사들은 명령에는 충실했지만 장비도, 정보도, 생존 장비도 부족했다.
현대전의 핵심은 정보전과 생존율, 그러나 폭풍군단은 희생률이 가장 높은 부대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또한 언어 문화의 장벽이 컸습니다. 러시아군과의 협력은 거의 불가능했고 서로 명령 체계를 이해하지 못해 작전이 혼선을 빚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북한판 특수부대가 아니라 러시아의 현대전 훈련용 소모 전력으로 쓰였던 셈입니다. AP통신은 이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김정은의 선전물 속에서만 엘리트였다. 현실의 전장에서는 낡은 총기와 공포만이 그들을 무장시켰다. 이 장면은 북한 군 체계의 근본적 약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술, 보급, 전술, 사기, 그 어느 것도 현대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풍군단의 신화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선전 영상은 여전히 이렇게 외칩니다. 폭풍군단은 천리마의 후예이며 조국의 방패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은 외부 세계의 위성사진, 탈북자 증언, 전선 기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 체제의 고립과 한계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폭풍군단의 문제는 단순히 무기나 장비가 낡은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사고방식의 낡음입니다. 훈련은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하라로 시작해 적을 무조건 섬멸하라로 끝납니다. 전략적 사고, 자율적 판단, 창의적 전술,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현대전에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명령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돌발 상황에서는 판단 대신 공포가 우세합니다. 결국 폭풍군단은 강철 같은 충성심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자 21세기 전장에서는 너무 오래된 그림자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남습니다. 폭풍군단은 진짜 폭풍인가? 아니면 체제 선전이 만들어낸 잔상인가? 북한의 폭풍군단은 한 시대의 두려움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그 체제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함은 공포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힘은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에서 나온다. 숨겨진 진실 다음 편 김정은의 특수전 전략, 러시아와의 위험한 거래. 폭풍군단을 러시아에 보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